혹시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주 엇나갈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닐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를 믿었고 참아야 한다는 말을 배웠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마음을 접는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왜 나는 늘 손해보는 쪽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남았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실수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미덕이라 착각할 때 더 깊이 무너진다. 당신이 그동안 사람에게 속고 관계에서 지치고 괜히 미안해하며 물러났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인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를 자책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다르게 살아도 된다는 허락의 순간입니다. 운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말합니다. 운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는 순간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고. 앞으로의 삶에서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잘할 필요도 없고 이해받지 못할 관계를 붙들 이유도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 기준만 세우면 됩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가. 그 기준 하나만 지켜도 삶은 놀랍도록 단순해집니다. 쓸데없는 후회는 줄고 결정은 빨라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끝에는 아주 요란하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행복의 청사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안에 끌려가지 않는 하루,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는 밤, 무엇보다 이제는 내가 나 편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이 글은 그 출발선에 서 있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인생의 작은 방향표가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인생에는 유독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상처를 받고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라 기대했다가 결국 혼자서 책임을 떠안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내가 너무 약한 건 아닐까? 하지만 심리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관계 속에서 거절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기 이익을 반복적으로 희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선택을 미덕이라 착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인간은 타인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다. 이 문장은 비판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멈춘 이유는 운이 없어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타인의 말과 감정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환이 시작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자책하는 순간은 이제 끝내도 됩니다. 그 선택들은 그 당시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역할을 연기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잃는다. 당신은 그동안 너무 오래 좋은 사람의 역할을 맡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무대에서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침묵해도 괜찮은 삶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전혀 다른 그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난 뒤 피곤해지지 않는 하루, 결정을 내리고도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 마음,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속도로 걸어가는 시간들. 이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의 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일관성의 회복이라 부릅니다. 자기 일관성이 회복된 사람은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판단이 또렷해지며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에 더 자주 닿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방향을 조정하기 위한 정지 신호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이제는 더 현명하게 살아갈 차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로 이 장을 닫고자 합니다. 행복은 세상이 변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때 시작된다. 당신의 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잘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운을 소모시키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더 분명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유독 일이 꼬이던 시기를 떠올려 보면 늘 어떤 특정한 사람이 곁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은 악해 보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친절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다가오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계를 두고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내면에서는 타인의 삶을 소비하는 인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당신의 에너지와 판단력을 잠식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기생관계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계속 배출하고 다른 한쪽은 계속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관계가 처음에는 매우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결정 앞에서 늘 말을 얹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나라면 그렇게 안 해. 그 말들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신의 선택에 불안을 심는 방식입니다. 미국 사회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반복적으로 의심을 주입받을 때 스스로의 판단을 불신하게 된다. 당신의 운이 막히기 시작한 순간은 결정을 못하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결정한 뒤에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책임의 이동입니다. 그들은 항상 말합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한 거잖아. 우린 같이 한 거잖아. 하지만 결과가 나빠지면 그 가치라는 말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관계라는 이름을 빌린 무책임이라 불렀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 오래 머물면 당신은 점점 혼자서 모든 결과를 짊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결국 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미묘한 죄책감입니다. 연락을 줄이면 괜히 미안하고 거절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는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미 심리적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는 말했습니다. 권력은 강요가 아니라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질 때 가장 오래 지속된다. 당신은 모르는 사이 늘 양보하는 역할이 당연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벗어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아, 저 사람 이야기 같네라고 느꼈다면 당신의 감각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운은 사람을 줄이는 순간부터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소모가 줄어든 사람은 집중력과 판단력이 회복되고 이로 인해 우연처럼 보이는 좋은 기회를 더 자주 잡게 됩니다. 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운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에는 새로운 기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으면 불편해지는 사람보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설명해야 하는 관계보다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사람을 얻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잃어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다. 당신은 이미 그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은 덜 복잡해지고 덜 흔들리며 조용히 잘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내 운을 눈에 띄게 좋아지게 만드는 사람들의 결정적 특징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사람 때문에 지쳤고 관계 때문에 흔들렸고 운이 없다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 인생을 좋게 만드는 사람도 존재할까?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존재합니다. 다만 드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운을 좋게 만드는 사람들은 대개 말수가 적고 당신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으며 결정을 대신 내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바꾸려 들지 않고 당신의 속도를 존중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관계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 불렀습니다.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판단력이 되살아납니다. 운이 좋아지는 첫 신호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좋은 예시는 의외로 소박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조언 대신 침묵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성공했을 때 과장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실망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은 묘하게 단단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이 인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이라 했습니다. 바로 평정심입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평정심이 유지되는 사람은 충동적인 선택을 줄이고 기회를 판단하는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들의 인생은 유독 운이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람을 잘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위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에 이런 사람이 아직 없다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게 되었고, 침묵을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고, 모든 관계를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이미 인생의 결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는 전혀 다른 장면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소모되지 않고, 결정을 내려도 후회가 줄어들고, 하루가 끝날 때 괜히 만났구나가 아니라 오늘은 괜찮았다는 생각이 남는 삶.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현실적인 행복의 모습입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지속되는 평온.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 당신의 운은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나 곁에 두지 않고 아무 말에나 마음을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의 인생은 크게 요동치지 않아도 분명히 더 좋아질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주 현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너무 오래 겪어본 끝에 겪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사람에게서 상처받은 이유는 사람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기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넘겼고, 찜찜했지만 좋게 해석했고, 설마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말합니다. 인간은 첫 느낌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을 무시하는 데서 실수를 시작한다. 당신이 처음 느꼈던 불편함은 대부분 맞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관계를 잃는 것이 두려워
그 신호를 애써 외면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그 사람과 만난 뒤 말이 늘어났는가, 침묵이 편해졌는가, 설명이 많아졌는가, 정리가 되었는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었는가, 확신이 생겼는가. 이 질문에 반복해서 부정적인 쪽으로 답이 나온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운을 소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위로가 하나 있습니다. 기준을 세운다고 해서 당신이 냉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말했습니다. 성숙한 인간은 더 많이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연결을 줄일 줄 아는 사람이다. 앞으로의 인생에서는 모든 초대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부탁에 답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된 차원입니다. 이 기준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을 만나도 피곤하지 않고 결정을 내려도 뒤돌아보지 않으며 하루가 끝날 때 괜히 만났다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운이 바뀌는 듯한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필요 없는 문제가 줄어들고 타이밍이 묘하게 맞아떨어지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곁에 남게 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환경 정리의 결과입니다. 사람을 정리하면 인생의 잡음이 사라지고 잡음이 사라지면 본래 당신이 가질 수 있었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한 장면으로 그려봅시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 몇 개,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한 인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견디지 않아도 될 것을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 당신은 지금 그 내려놓음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인생은 조금 단순해지고 조금 가벼워지고 분명히 잘 흘러갈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기준을 지키다 흔들릴 때 다시 중심을 잡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적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을 정리하고 기준을 세우고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는데도 어느 날 문득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해진 건 아닐까? 그래도 정이 있었는데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지도 몰라. 이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 관성이라 부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관계는 좋고 나쁨을 떠나 우리의 정체성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는 순간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잃는 듯한 불안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정확히 짚습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의 나 자신이다. 당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다시 불행해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익숙했던 방식이 아직 몸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건 실패가 아니라 회복 과정입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가? 아니면 다시 무거워지는가? 행복한 추억이 아니라 설명해야 했던 순간들이 먼저 떠오른다면 당신의 선택은 이미 옳은 방향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존 볼은 말했습니다. 성숙한 애착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떠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는 데서 완성된다. 당신은 지금 그 자유를 배우는 중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조금은 외롭고 괜히 마음이 헛헛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백은 곧 당신에게 맞는 사람과 시간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조용한데 왜 예전엔 늘 바빴을까? 사람은 줄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소음이 사라지면 비로소 자신의 생각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는 모든 연락에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감정에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속도는 당신이 정해도 됩니다. 이제 인생의 장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마음이 급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준비된 말이 필요 없고 하루를 마치며 오늘은 나답게 살았다는 느낌이 남는 삶.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게 되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아무 관계에도 예속되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그 고독을 견디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는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진짜 운이 트이기 직전의 조용한 전조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예전의 당신이 아니며 이제 인생은 덜 아프고 덜 복잡하고 분명히 더 잘 흘러갈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된 삶 속에서 행복이 어떻게 자리 잡는지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정리하고 나면 많은 이들이 처음엔 이렇게 느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큰 변화도 없고 눈에 띄는 행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소음이 사라진 뒤에야 시작된다고. 그동안 당신의 삶에는 너무 많은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래야 한다는 말, 그건 무리라는 조언, 내가 참아야 한다는 기대, 그 소음 속에서 당신의 선택은 늘 늦어졌고 기회는 망설임 속에 흘러가 버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과부하 상태라고 부릅니다. 주변의 기대와 감정이 많을수록 인간은 결정을 미루고 결정을 미룰수록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삶은 마치 운에 맡겨진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줄었고 말이 줄었고 설명해야 할 이유가 줄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비로소 당신의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을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지점이라 불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반응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내적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인생에는 묘한 변화들이 생깁니다. 급하지 않게 결정했는데 결과가 좋아지고 억지로 붙잡지 않았는데 사람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을 사람들은 운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압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정돈된 삶의 결과라는 것을.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구조는 반복되는 선택이 만든다. 당신은 이미 선택을 바꾸었습니다. 아무나 곁에 두지 않기오. 아무 말에 마음을 쓰지 않기오. 자신을 소모하는 관계를 더 이상 미덕이라 부르지 않기로 말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한 장면으로 그려봅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 삶.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하루. 결정을 내려도 괜찮다는 감각이 남는 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현실적인 행복입니다. 들뜬 기쁨이 아니라 오래 유지되는 평정. 요란한 성공이 아니라 삶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한 필요한 통과 지점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운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로 이 장을 닫고자 합니다. 행복한 삶이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줄이고 불필요한 인간을 멀리하는 데서 시작된다.
당신은 이미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인생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잘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흐름을 믿고 당신의 속도로 걸어가는 일뿐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온 당신이라면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운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분명히 좋아지는 방향은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힘들었던 이유는 잘못 살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고, 너무 많이 이해했고,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들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 착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이상 소모시키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그 지혜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람을 가려내기 시작했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무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바뀌기 직전에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앞으로의 삶에는 큰 사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지지 않고, 사람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으며, 하루를 마치고 나서 오늘은 괜찮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행복은 늘 그런 모습으로 옵니다. 요란하지 않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저 조용히 지속됩니다. 당신은 이미 불필요한 사람을 정리했고 쓸데없는 소음을 내려놓았으며 이제는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운은 뛰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처럼만 가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로 이 글을 마치고 싶습니다. 삶이 나아지는 순간은 더 많은 것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견디지 않아도 될 때 시작된다. 당신은 이미 견뎌야 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인생은 조금 느리게, 조금 단단하게, 그리고 분명히 묻어 잘 흘러갈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